또 세 번째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ggplot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또 내장 데이터가 자동차 관련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데이터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manufacturer, 이게 변수명입니다. 들어가면은 manufacturer 제조회사고요. 모델명, 배기량, 그 다음에 생산연도, 실린더 개수 이런 게 쭉 있어요. 트랜스미션부터 해서.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요걸 우리가 주로 쓸 거예요. 그래서 배기량하고 연비, 하이웨이 연비, 그 다음에 클래스는 자동차 종류입니다. 자, 요건데 얘는 뭐냐면 배기량은 연속 변수예요. 수치형 변수. 그 다음에 요것도 연비도 수치형 변수. 얘는 뭐냐면 명목 범주형 변수예요. 자동차 종류가 뭐가 있다. 주로 얘로 그룹핑을 할 거고요. 얘가 그룹 변수고 얘는 그냥 일반 수치 변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찍어낼 거예요. 자, 요거는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 변수들도 기존에 했던 변수도 다 지우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idyverse라 그래서 다시 얘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불러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mpg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이런 데이터로 이루어졌네요. 여기 중간에 이제 오른쪽에 잘려서 안 나오는 거고요. 아까 전에 봤던 변수들이 있습니다. 총 11개 변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는 총 234개에 1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떴죠? 그래서 뷰는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뷰는 하지 마시고 요걸 보실 텐데 굳이 안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뭐가 있냐면은 요게 있습니다. 바플롯이라는 게 원래 기본 함수예요. R에서 제공하는 기본 함수인데 mpg라는 데이터에 클래스라는 아까 전에 변수가 있었죠? 요거를 잠깐 보시면 우리 클래스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클래스라는 변수에서 이거 말고 글림스로 봐야 되겠네. 글림스로 볼게요. 자, 그러면 클래스라는 변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자동차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별로 자동차가 몇 개가 있는지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바플롯이라는 게 기본 이제 함수인데 얘를 실행시키면 뭐가 뜨냐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은 바플롯이라는 기초 함수는 원데이터를 쓸 수가 없고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테이블 형태로 바꿔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테이블 형태로 바꿔주고 원데이터를 카운팅을 해야 돼요. 카운팅을 해서 카운팅한 상태에서 이렇게 뿌려줘야지만 얘가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좀 복잡하죠. 복잡하고 단계도 많이 거치고. 그래서 이걸 안 하고요. ggplot을 쓸 텐데 우리가 ggplot은 뭐냐면은 원 함수를 그대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원 함수로. 자,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예요. 자, 이게 원 함수입니다. ggplot인데 요렇게 치면 기존의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카운팅을 자기가 알아서 해줘요. 카운트를 해줘요. 카운트도 해주고 이렇게 비율도 알아서 자기가 구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요 단계를 아까 전에 우리가 수작업으로 해줬잖아요. 전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기본 함수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줬는데 요걸 그냥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ggplot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다 찍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플롯인지 뭔지를 찍어주는 게 이제 지옴. 이게 지오메트릭 오브젝트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뭐 기하학 뭐 이렇게 설명이 되죠. 번역이 되는데 플롯에서 이제 점으로 찍어줄 거냐, 선으로 찍어줄 거냐, 막대형 그래프냐 이거를 지오메트릭에서 담당을 해줍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 갖고 오고요. 지오메트릭에서 처리해주고 그런데 이 지오메트릭에서 처리해줄 때 에스테틱 어트리뷰트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에스테틱 어트리뷰트가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미적 소성, 한국말이 번역이 좀 애매한데 미적 소성이 아니고 여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X축과 Y축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X축 지정, Y축 지정,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데이터 그룹 지정. 요거를 해주는 게 에스테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뒤로 뭐가 있냐면 이 데이터가 똑같이 이렇게 템플릿으로 나와 있죠. 템플릿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쓰는 게 뭐냐면은 스캐터 플롯, 이런 게 스캐터 플롯이에요. 보통 연속 변수일 때 우리가 코릴레이션 잡아줄 때 연속 변수하고 연속 변수일 때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라인 그래프 같은 경우도 찍어주는데 라인 그래프는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 시간에 따른 변화 패턴 볼 때 이걸 찍어주고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연속 변수이면서 막대 그래프 형태로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줄 때 필요한 거고요. 박스 플롯이고 바 플롯이고 요런 게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우리가 5가지 지오메트릭 5가지 많이 쓰는 함수가 있다. 그거 하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겁니다. 에스테틱 매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찍어주는데, 그러니까 그래프를 찍어주는데, 에스테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요건 넘어가고요. 패시트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그룹 화면을 분리해 줄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오메트릭, 지옴은 아까 전에 봤던 대로 5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얘는 뭐가 있냐면, 수직 수평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 패턴이 총 4가지 정도를 씁니다. 데이터 갖고 올 때, 그 다음에 지옴, 그 다음에 그 에스테틱,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패시트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 함수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안에 다양한 함수들이 무지 많아요. 만약에 복잡할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쓰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속성이 한 4, 5개뿐이 안 돼요. 그 안에서 이제 변형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찍어서 플롯이 되면 자동으로 플롯이 이렇게 뜹니다. 그죠? 이렇게 잠가 놓았을 때, 잠가 놓고 찍으면 이렇게 찍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플롯이 하나니까 이렇게 뜨는데 플롯이 여러 개면은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전의 거를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port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세이브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서 쓸 때, 붙여서 쓸 때, 그럴 때 이제 요거 세이브를 이용해서 이미지로 저장했다가 보고서에 갖다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엑셀보다 더 그래프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많이 씁니다. 나중에 보고서 쓰실 때, 요렇게 해서, 아래서 이제 그래프 방법 찍어가지고 많이 쓰니까 요걸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요게 있습니다. ggplot이라고 요렇게 앞에 넣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ggplot을 이제 사용하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하고 매핑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잘 들으세요. 데이터 얘는 mpg를 갖고 오는 거고요. mpg라는 데이터 위에 받아왔죠? 갖고 오고요. 매핑인데 매핑에 에스테틱은 x축, y축 이런 걸 지정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x축을 뭐냐? x축이 클래스를 넣겠다. 요 밑에죠. x축이 밑이죠. 그렇게 넣겠다 하고 항상 뒤에 플러스 표시를 해줍니다. 얘만 찍으면 뭐냐면 얘는 그냥 화면만 빈 화면만 나와요. 얘만 찍으면. 그 다음에 지옴 바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함수를 이용해서 뭘로 찍어줄까 이거예요. 제가 찍어볼게요.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하고 매핑하는 거고요. 요렇게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왼쪽에 카운트가 자리가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이 카운트 말고 비율로 찍어주고 싶어. 그럼 요게 추가됩니다. 요게 비율로 해줄 때 찍어볼게요. 퍼센테이지로 바뀌죠, 이제. 자, 요거일 때는 데이터 개수고, 요거일 때는 비율이고, 요 한 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데이터 개수를 찍어줄 거냐, 비율로 찍어줄 거냐, 요게 결정된다. 자, 됐죠?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겁니다. 자, 이렇게 찍어주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지 플롯 해주고요. 데이터 똑같이 넣고, 그 다음에 매핑 해주고, 에스테틱, X축, Y축. X축, Y축을 동시에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지원 포인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제가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힙니다. 됐죠? 데이터 개수를 찍어주는 겁니다. 찍어주고요. X축하고 Y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스테틱은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데이터를 매핑 시켜주는 거예요. X축, Y축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입력할 때와 다른 데 입력할 때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런데 밑에다 찍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이제 그 홈페이지 막 뒤져보면 위에 지지 플롯에다가 매핑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X축, Y축을 밑에다가 여기는 데이터만 해주고 밑에다가 지원 포인트 이쪽에다가 오히려 이렇게 넣는 데도 있어요. 두 개 다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방법인데 저는 위에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다가 뭔가를 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X축, Y축 지정은 위에다가 써주고 나중에 요거는 뒤에 이제 다른 걸 써줘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옵션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선호한다. 그런데 이것도 작동한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근데 요거를 선호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 인터넷에 뒤져보면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위에 써줘도 되고 밑에 써줘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하고 지원 함수에서의 매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매핑을 이제 연결해 주는데 매핑해주고 에스테틱을 매핑해 줄 때 X,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여기다 넣어줄 때와 컬러를 여기다 넣어줄 때와 그러니까 에스테틱에다가 넣어줄 때와 에스테틱이 아닌 상태에서 넣어줄 때하고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얘를 찍어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은 컬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컬러 변수명에 여기 안 나왔네, 지금. 여기 컬러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컬러에 제가 써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뭐가 들어가냐면 에스테틱은 에스테틱 안에는 항상 변수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X축을 얘로 잡아주고요. 얘 맞죠? Y축을 얘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 안에 컬러를 넣어주면 이 컬러, 에스테틱 안에 있는 컬러라는 옵션은, 속성은 변수명들을 다 넣어줘요. 여기는 다 변수명입니다. 변수명을 넣어줘요. 그럼 얘가 뭐냐면 이 컬러를 이 클래스라는 그룹별로 컬러를 자동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얘가. 이 방법하고 얘를 에스테틱 여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 함수에다가 여기다 컬러라고 넣어줄게. 그러면 클래스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여기는 색깔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자, 차이점. 여기 컬러에는 값을 뭐로 넣어주냐면 변수명을 값을 넣어주고요. 밑에 컬러에는 변수명이 아니고 색깔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그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에스테틱이라는 거는 어떨 때 쓰이냐면은 전부 다 변수명으로 뭔가 처리해 줄 때 쓴다는 거예요. X축에다가 변수명, Y축에 변수명, 색깔을 변수명, 크기도 변수명. 밑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X축 변수명, Y축도 변수명, 컬러도 변수명, 사이즈도 변수명, 알파도 변수명. 이게 알파가 뭐냐면은 투명도예요. 자,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변수명에 따라서 알파 값을 조정해주고 변수명에 따라서 사이즈도 조정되고 변수명에 따라서 컬러도 조정해주고 에스테틱의 의미이에요.
이해되셨죠? 에스테틱은 전부 다 변수로 처리해주는 개념이 쓰고 싶으면 전부 다 에스테틱으로 처리해서 그 안에다가 다 넣어주면 됩니다. 컬러든 X축이든 Y축이든 사이즈든 다 변수명으로 구분해주고 싶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밑에 이렇게 찍어주는 건 뭐냐면 컬러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렇게 에스테틱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서 컬러 해주면 그럼 색깔 뭘로 지정해 줄까? 이 전체. 얘는 사이즈는 이 전체 사이즈. 알파는 전체 이거를 나타내 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많이 헷갈릴 겁니다. 에스테틱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점이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는 에스테틱이 다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스테틱이라고 해주는 거는 보시면 에스테틱 안에 들어가는 모든 함수 값들은 여기 있는 속성 값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변수명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변수명으로 뭔가를 다 처리해 줄 때는 에스테틱 안에다가 넣어서 매핑을 시켜주는 개념이고 그렇지 않고 이 전체 이 그림의 어떤 색깔과 그림 전체에 대한 뭔가를 처리해 줄 때는 그냥 바깥에 풀어서 써주는데 그때는 이렇게 각각 값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뭐 푸른색이다 파란색이다 뭐다 이렇게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에스테틱의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GG 플러스는 거의 90%는 이해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 에스테틱의 매핑을 어떻게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들 바뀝니다. 그걸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복잡하게 볼 때 딱 한 가지 초점만 보시고 되면 돼요. 저걸 에스테틱으로 처리해 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룹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GG 플러스에 있어서 전체 큰 흐름은 여기에 사이즈의 변수명으로 입력해서 처리해주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요거예요.